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웹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했죠. 웹페이지 추가하는 것으로 숙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404 에러가 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내주신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앱.js에서는 작업을 잘 하셨어요. 먼저 그 우리가 추가할 about EJS를 뷰에 만드신 거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에 요 헤더도 만드신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라우트에 about.js도 만드셨고, 자, app.js에서 하신 작업 보면은, variable about 지정 잘 해주셨고, require에서 route about, route에 about.js 파일이 필요하게 잘 지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muse에서 about이라고 하셔가지고 about 요거 두 개 지정 잘 해주셨어요. 요거 참 잘하셨고요. 그러면 어디서 오류가 나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라우트로 가가지고 그 about.j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주신 about.js 파일이에요. 렌더하기를 이제 about 페이지를 뷰에 있는 about EJS 파일을 이제 렌더 하는데 여기서 저거가 안 됐군요. 여기 지금 요 다운표 아니 요 가로 표시로 시작을 하니까 끝나는 건 가로 표시로 끝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또 있어야 되는데 중괄호가 또 없네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스를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 about.js 있는데 여기 보내주신 소스로 대체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은요. 보시다시피 오류가 나는 거죠. 오류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기서 중괄호 시작해가지고 중괄호를 닫아주지 않으셨어요. 여기까지는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요거 여기 콤마도 여기 없는 게 맞는데 뭐 콤마는 이거 없는 게 맞긴 맞는데 있어도 요걸로는 뭐 큰 오류는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요거는 없애줘 버리겠고요. 여기까지 중괄호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 가로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이쪽 이 가로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요 중괄호도 없고 따라서 해주셔야 될 게 이 중괄호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예, 이 또 가로를 넣어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요게 이렇게 매칭되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세미콜론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오류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실행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포트 8000번으로 이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EJS 파일은 정상이고요. EJS 파일 한번 보면은 about hi my name is Amy I put it at 네, 잘 써주셨고 include로 이렇게 헤더도 잘 넣으셨고요. EJS 참 잘해주셨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안 되신 부분의 문제는 바로 about.js 파일에서만 요거 아주 단순한 거, 요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 요거 안 넣어주셨고, 그러니까 얘가 열려 시작했는데 끝나는 게 안 지정됐으니까 오류가 나고, 또 이것도 안 해주셔가지고, 여긴 얘는 있는데 끝나는 건 안 해주니까 오류가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제 요것만 수정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새로운
웹페이지를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에서 추가해 줄 때는 app.js에서 추가할 메뉴 지정해 주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 variable about require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또 app use 요거 하나 딱 두 개만 더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우트에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였죠. 라우트에서 about.js라고 이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지정한 뷰 파일을 만들어서 about.ejs라고 만들어 주고 이러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숙제 잘 보내주셨고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이번 숙제는 이제 about.js에서만 요 가로 요것만 안 넣어 주셔가지고 안 된 거였으니까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도장 꼭.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익스프레스에다가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제이슨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미 여러분이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없으면은 우리가 배웠던 곳이 w3schools.com을 교재로 해서 배웠잖아요. w3schools.com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배울 때 사용했던 예제 중에 하나 골라봅시다. w3schools.com으로 가가지고요. 제이슨 우리 배웠던 거 검색을 해가지고 제이슨 튜토리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배웠을 때 있던 제이슨 이그젬플 해가지고 여기 예제 요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좀 추가해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제이슨 튜토리얼에 있는 제이슨 이그젬플 요거 복사하셔가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웹스톰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메인 디렉토리 있죠? 메인 디렉토리에서 여러분 만든 각각의 폴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메인 디렉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하셔가지고 뉴 파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이슨 데이터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j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확장자는 제이슨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파일을 하나 jdata 이렇게 jdata.json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지금 했던 거를 이제 붙여 넣어 주세요. 이 데이터는 이제 employee 해가지고 first name, last name, first name, last name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걸로는 사실 예제 실행하는데 좀 정확한 그 제이슨 데이터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세요. employee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workers라고 일하는 사람들하고나 그리고는 콜론 해주시고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 our workers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콤마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형식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보기 좋게 코드를 좀 정리하고 싶으면요. 이거 전체 코드를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키랑 A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랑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L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코드가 이제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보기 훨씬 편하죠. 다시 말하면은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되고 그리고 그거를 쫙 리폼 할 수 있는 거는 컨트롤 키랑 Alt 키랑 누르고 그리고 L 컨트롤 Alt L 눌러주면은 이렇게 리폼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사용할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것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만든 이 홈페이지 어느 페이지든 간에 특정 이제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넣고 싶을 때요. 이 웹서버를 다시 돌렸어요. 웹서버가 중단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가던 간에 특정 내용이 이제 같이 나오게 할 때, 어디에나 나오게 할 때, 로컬이라는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요. 여기 눌러도 되고, 또 about 눌러도 되고, about 누르면은, 요거는 지금 숙제 이제 봐드리느라고, 요 name이라는 거를 지워버려서 이렇죠? 그것만 다시, 요거, name. 여기다가 name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Amy, 이렇게 지정해주고, 네임 요거 지운 거 해주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about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페이지를 누르든지 간에 이제 전체 어디에 글로벌하게 나오게 해주는 게 그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이름은 로컬이지만 글로벌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 추가해 주면 되냐면은 여기 그 베리어블 앱 있는데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돼요. app 그 다음에 locals. 사실 이거는 그 app locals 이거는 그 app express 아래면은 어디든 와도 돼요. 그래서 app locals 그 다음에 변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는데 변수 이름은 그냥 money라고 해줄게요. money.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각 웹페이지마다 전체 어디를 가든 다 보여지게 하고 싶으면은 머니는 얼마가 있냐, 어마어마한 돈이 있게, 억 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은요, 요 머니라는 거, 요거를 부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디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행해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머니라는 거 했고, 이거를 어디에다 넣어줘 볼까요? 인덱스 EJS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죠. 인덱스 EJS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복사해서, 이걸로 여기 변수로 머니를 지금 만든 머니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머니 MONEY 머니는 머니가 있어 즐겁습니다. 이렇게 바꿔줬다고 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은 그래서 릴로드 하면은 이 머니 억 원이 있었죠? 이게 있어서 즐겁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요거에 또 about에도 눌러서도 여기도 나오게 하려면은 요거 마찬가지로 요 money라는 부분 요게 about EJS about EJS에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reload 하면은 이렇게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어느 웹페이지에 있던지 간에 지금 우리가 app.js에서 지정한 이 money라는 변수가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도 바로 이 locals라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어느 페이지든 간에 이 locals에서 이 변수로 지정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웹페이지 어디든지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만든 이 JData, 이 JData를 여기 이제 불러들 때 어떻게 하냐. 이 제이슨 데이터들은 다 이제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면 돼요. 파일 전체를 이 제이슨 데이터를
를 전부 다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app dot 마찬가지로 locals라고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변수 이름으로 점 다시예요. 뭘 할 거냐? 임의로 아무거나 정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는 JData라고 할게요. 그냥 JData는 자 이제 파일 전부를 불러주면 됩니다. 이 JSON 데이터 우리 만든 이 JData.json 이 파일을 불러줄게요. 불러줄 때는 이제 require를 사용을 하죠. require라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 jdata.json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JData 이거는 그 Node.js에 자체적으로 있는 코어 모듈이 아니고 그냥 외부 우리가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경로 보면은 같은 폴더에 지금 존재하고 있죠. app.js랑 같은 폴더죠. jdata.json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같은 폴더에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하나 찍어주고 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이 JData라는 오브젝트를 웹페이지 어디에든지 간에 다 불러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jdata.json 이거 파일 전부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JData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준 오브젝트를 이제 불러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JData를 한번 불러줘 볼게요. 지금 만든 요거를. 그래서 요것만 불러주면은 지금 만든 이 로컬에 요 JData라고 이름 지은 요거를 불러주기만 하면은 이 지금 JSON 데이터가 어디든 웹페이지 어디든 있던 간에 이제 불러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다 해주냐면은 여기 index.ejs에다가 하나 넣어줄까요? 여기다가 p 하고 퍼센트 하고는 그거를 그냥 JData 지금 만든 변수 이름 그거 해주고요. 점 한 다음에 이제 요 JSON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를 보여줄 거냐 이 중에서 우리 workers라고 우리 쓴 거 요거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workers를 jdata.workers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 글자를 좀 굵게 보여주도록 하죠. 여기는 H3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려면 요 JData라는 걸로 지정된 요 파일 여기서 지금 workers를 이제 보여주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서버를 실행시키면은 그래서 그 인덱스 우리가 바꿔준 데 보면은 our workers 라는 JSON 데이터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workers에서 있는 값인 요거 our workers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이제 요 JData에 있는 JSON 데이터에서 우리 뭐 퍼스트 네임들만 전부 쭈르르르 한번 루프 돌려가지고 뽑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UL로 한번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UL 해가지고 이거를 인덱스 EJ에다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 EJS로 이렇게 퍼센트 하고는 자 우리가 부를 JData에서 자 여기 요 JData 파일에 보면 employees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불러줄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for each 구문으로 해가지고
반복을 돌려주는 거죠. 이 제이슨 데이터에서 이제 포리치로 이렇게 데이터 불러주는 게 편한 게 우리가 총 몇 번을 루핑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리치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펑션하고 임시로 우리 그냥 변수 하나를 아이템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중괄호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는 이 중괄호를 미리 써주도록 하죠. 중괄호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요 가로 있죠? 요 가로도 끝나게 여기서 끝날 수 있게 여기다 가로 넣어 주셔야지 이제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요렇게 요거 만들어 주고, 이제 요 안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이제 루핑해서 출력되는 거 li로 리스트로 해가지고 뽑아주도록 하죠. 자, 또 퍼센트, 그리고 이거 변수니까 이꼴 해주고, 이꼴 우리가 지금 임의로 만들어준 베리애블인 아이템 점 하고는 뭘 출력해 주냐면 우리 퍼스트 네임 이것들만 하나 둘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니까 퍼스트 네임 요거를 인덱스 EJS에서 요거 아이템 점 퍼스트 네임 이렇게 이제 해서 요 퍼스트 네임이 쭉 루핑 해가지고 데이터로 보여지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서버를 실행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하면은 존, 안나, 피터 해가지고 여기 제이슨 데이터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이슨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로컬스에서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불러줘가지고 그거를 이미 어떤 이름이든 이제 이름 지정해 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그 JData 점 한 다음에 이제 불러올 거를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워커스 해가지고 여기 워커스 먼저 불러줬었고 어디 갔냐? 워커스 불러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핑 돌려가지고 여기 employees에서 퍼스트 네임을 이렇게 쭉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app.js에서 이렇게 로컬스로 해가지고 우리 제이슨 데이터를 어디서든 사용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라우트 해주는 인덱스 JS 있죠? 여기서만 인덱스 JS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덱스 EJS에서 이제 나오게 해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요거 이제 앱 로컬스 JData 이걸 안 쓰고요. 그래서 요 인덱스 JS에서 이 인덱스 EJS를 조정하는 인덱스 JS 이 라우터 파일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variable로 지금 만든 data.json 이거를 변수로 그냥 우리 JD라고 하나 만들어 줘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지금 require 했던 거 요거 사용해 주는데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폴더가 경로가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위로 더 가게 해서 찾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같은 경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index JS가 있는 이 라우터 폴더잖아요. 여기 라우터 폴더 안에 같은 폴더 안에 JData가 없잖아요. JData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폴더 위로, 한 경로 위로 쑥 올라가야지 얘가 있으니까 여기 점을 하나 더 찍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한 경로 위로 이제 여기가 index.js가 위로 한 폴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jdata.json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인덱스 파일을 여기 라우트 파일에서 이제 렌더링을 해주잖아요. 렌더링 해줄 때 타이틀 값은 익스프레스고 네임은 에임이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값으로 지금 현재 index EJS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지금 그 JData니까 그 JData를 여기 index.js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Data는 뭐냐? 지금 우리 JD라고 이거 만들어준 요 JD다. 요 JD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요 JData를 이제 부르게 되면 여기 JSON 데이터 요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워커도 찾고 아까 했던 것 루핑도 하고 퍼스트 네임 루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요. 리프레시 하면은 자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app.js에서 로컬스로 해줬던 그 역할만큼을 이제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우터만 가지고 라우터에 있는 파일만 가지고도 JSON 데이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SON 데이터를 부르고 그 병수명으로 하나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렌더링할 인덱스 파일에 각각 관련해서 이제 그 JSON 데이터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파일은 요 JD는 이거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얘 JData라는 이거를 부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에서는 요 JData를 이제 이 이름을 부르면은 JSON 데이터를 이제 찾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last name만 그럼 보여지게 하는 걸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리치로 루프 도는 여기에서 first name 했잖아요. 이거 last name으로 바꿔주면 이제 last name만 쭈루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실행해서 보면은 이렇게 last name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숙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숙제는 지난번 만들었던 이제 페이지 추가하는 거기에 계속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오늘 했던 JSON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our workers 하고 last name으로 이렇게 출력되게 하는 것도 루핑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about 페이지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가지고 즐겁습니다. 여기에 나오게 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 주소창이랑 함께 해가지고 여기 about 있는데도 캡처 뜨시고 홈페이지 있는데도 캡처 떠가지고 두 파일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